우리는 정해쌍수 직관겸수라는 옛 스님들이 공부 방법의 지침을 알아보면서 두 가지 수행의 영역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상승작용을 할 때 비로소 그 취지가 맞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또한 현재 시중의 수행법이 선정에 치우쳐 지혜의 내용이 고갈된 측면이 크다는 것도 봤습니다. 깨달음 수행, 즉 공부의 목표가 불분명하면 우리는 쉽게 그 수단에 매몰됩니다. 왜 화두를 드는지 불분명하면 화두라는 수단에 매몰됩니다. 왜 참선을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참선으로 적정의 상태를 맛보는 것이 초점이 됩니다.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선정에 치우친 시중의 수행법 이야기를 했지만 범위를 좀 더 넓혀 대중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나마 선정을 말하는 수행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중적 가르침은 교종의 말과 글 해설이 주류를 차지하고 그 바깥의 기성 종교 영역은 오히려 기복신앙에 가까운 것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쌍수라는 제목을 들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선정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기성 종교에서는 선정이 결여되어 있어서 이 부족을 메우려면 선정을 장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선정은 방편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혜 수행의 내용인 연기법도 방편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연기법도 방편입니다. 연기법으로 우주와 세계의 진실을 보고자 하는 것은 그 통찰을 통해 하나의 개체적 인격으로 굳어진 나라는 틀을 깨려는 것입니다. 연기법으로 보니 나라는 개인과 내가 보는 세계가 구분되지 않을 뿐입니다. 방편에 매몰되는 위험은 선정이나 지혜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선정에 매몰되면 고요함만 찾아가게 되며 지혜에 매몰되면 정견을 빙자한 이론과 논리에 파묻힙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보완할 수 없는 지경에 가면 목표를 완전히 잊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수행의 시작 단계에서 선정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사에 찌든 산란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성찰과 반성을 통해 발심을 하고 수행을 시작하는 시기에 기본적인 자각이 되지 않으면 공부가 진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각의 수준에 비례해 정견들이 학습되어야 합니다. 그 정견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바로 삼법인 사성제에 해당하는 연기법입니다. 구루지에프, 데이비드 호킨스, 마라지의 가르침에서 보았듯 모든 깨달음 전통의 수행은 이름만 다를 뿐 선정과 지혜를 동시에 품습니다. 의식 수준의 해당 단계에서 우리는 선정과 지혜의 방편들을 습득하고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수시로 자각에서 생각에서 벗어나오는 각성 수련과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상호 의존의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의도를 내는 것이 정해쌍수입니다. 시간을 정해 좌선 명상을 하는 물리적 선정 수행과 시간을 내서 정견을 정독하고 탐구하는 독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직관겸수입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분명 분리된 형식들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식 진보의 관점에서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움직임입니다. 각성하는 선정의 힘이 붙어야 지혜 공부가 진전이 있고 지혜가 명료해야 각성 수련의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호작용은 상승작용으로 이어집니다. 그 목표는 바로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것은 자기 생각의 틀을 알고 내려놓는 것이며 에고의 자기 주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각성과 정견은 모두 자기 자신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방편이 향하는 곳은 모두 자기 자신, 우리가 흔히 내면을 바라보라고 할 때의 내면입니다. 수행의 목표가 에고를 벗어나는 것이고 선정과 지혜가 바로 에고의 틀을 무너뜨리는 작용을 동시에 합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함정은 방편을 목표로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고의 특성입니다.
잡을 수 있는 것이 생기면 소유하고 집착해 성취로 여기는 에고의 기본 속성이 수행에서 발휘되면 수행자는 수행이라는 당위성, 정당성에 홀려 그것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선정수행은 주체인 내가 정해 들려고 하게 됩니다. 그때 나는 행위자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선정에 들어가지 않는 한 행위자의 성취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만약 그 정도의 선정이 아니라면 계속되는 어려움에 행위자가 지치게 됩니다. 방편이 수행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행위자를 벗어나는 높은 정도의 선정조차 세조는 선정에서 나오면 번뇌가 그대로임을 발견하고 이 방편이 최종적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겪었기에 세존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선정과 지혜의 균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예로 든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면 나를 보는 것이 공부인데 나는 못 보고 선정을 보려고 하니 될 리가 없고 그것은 결국 시선이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간 것에 불과합니다. 정이 아무리 깊어져도 에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에고는 고요함을 자기 것으로 집착합니다. 에고의 틀, 생각의 틀은 선정만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대승기신론의 깨달음 수준은 이 점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범부각과 상사각 모두 생각의 실체를 이해하는 해오에 초점이 있습니다. 즉 생각의 틀이라는 에고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하나의 깨달음 지위가 됩니다. 수분각에서 전도몽상의 실체를 맛본 후에야 드디어 각성의 의미가 실존적으로 다가옵니다. 생각의 틀대로 끌려가는 현상이 줄어들어 마치 고무벨트를 몸과 기둥에 묶어둔 것처럼 생각이 튀어나가면 잡아당기는 자각, 선정의 힘이 작용합니다. 상사각의 해오는 실제로 생각의 상태일 뿐이고 수분각의 초견성도 성품을 일견하는 감동의 상태에 따라 선정의 힘은 다르게 형성됩니다. 여기서 더 나가야 진짜 깨달음을 향할 수 있는데 선정만을 고집하는 경우 더 이상의 진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선정과 지혜 모두 목표는 법공, 즉 무아견성입니다. 그런데 선정만을 고집하면 앞서 말했듯 자기가 행위자가 되어 그 행위자를 지우는 아공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반대로 지혜만 고집하면 생각의 틀을 더하게 되니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찾게 됩니다. 법공의 전공법이 연기적 각성이라는 점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방편을 방편으로 쓰지 방편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주변만 건드려서는 절대 중심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변부터 무너뜨려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깨달음 수행은 목표를 왜곡하는 순간 완전히 벗어납니다. 호리유차 천지현격. 몰라서 착각했다고 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잊지 않게 하는 것이 연기법이며 에고의 꼼수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것이 선정법입니다. 정해상수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입니다.